PA게임 2에서 이제 하승진 씨 팀하고 덱스 씨 팀하고 이제 팀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승진 씨 팀에서 유리로 된 어떤 오브젝트를 지켜야 했어요. 하승진 씨가 조금 신이 나 계시더라고. 드디어 내 피지컬을 좀 쓸 기회가 왔다. 내가 이거 여기서 맡고 있으면은 애들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네는 앞에 나가서 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이번 미션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좀 많이 신나셨는지, 뭐 나 진짜 진심으로 뭐 싸우고 싶은 애들 다 들어와, 내가 다 싸워줄게, 막 이러면서 막 호승심을 부리고 있을 때 덱스 씨가 갑자기 깨버렸어. 몰래 다가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룰 위반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녹화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하승진 씨가 앞에서 다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안 하는 척 하면서 덱스 씨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괜히 덱스가 아니야. 민첩성이 뛰어나더라고. 어질리티, 덱스 이런 게 좀 뛰어난 분인 것 같아. 아닌 척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만 볼게요 이러면서 슬슬 보는 척하고 갑자기 팍 깨버렸어요. 깨고 나니까 하승진 씨가 덱스 씨한테 야, 이 뱀끼야 성향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뱀은 그렇게 사냥하진 않죠. 뱀은 보통 풀숲 같은 데에다가 몸을 은신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갑자기 낚아채는 그런 최상위 포식자지, 덱스 씨가 한 행위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양이과 동물들의 사냥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사자 같은 걸 보면은 그 물소를 사냥할 때 성체 수컷 물소를 사냥하는 거는 사자들도 많이 버거워요. 그 새끼들 1톤씩 나가서. 그래서 초식 동물을 보통 사냥할 때 보면은 걔네들이 모여서 겁에 질려있고 도망가고 막 이럴 때 상처 입은 개체나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 개체를 몰래 빼먹죠. 초식 동물들 특징이 나만 아니면 돼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물소가 지금 200마리가 지금 무리를 지어 있고 사자가 한 대여섯 마리가 와서 사냥을 하는데, 수컷 물소들이 사자만 딱 보고 가서 뿔로 갖다 박아버리면 사냥 절대 못할 텐데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도망다닌단 말이야, 다 같이. 사자가 수컷 물소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수컷 물소가 이 새끼야 내가 X밥으로 보이냐 이러면서 막 치는데, 나 말고 다른 애 공격할 때는 좀 안 지켜줘. 그러다 보니까 암컷하고 새끼가 보통 표적이 되고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새끼를 빼먹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승진 씨가 물소의 우두머리처럼 다 들어와 이러고 있었어. 근데 덱스 씨는 그 뒤에 있는 맛있게 생긴 어린이 송아지만 딱 빼먹은 거죠. 이걸 두고 이제 하승진 씨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약간 스포츠맨십을 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덱스 씨가. 아무래도 하승진 선수가 NBA까지 뛰었던 엘리트 농구 선수였고, 하승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타임아웃 시간인 거야. 삑! 타임아웃 해서 이거 어떻게 생긴 거고 룰이 이렇고 난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타임아웃이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공을 들고 가서 덩크를 찍어버린겨, 덱스 씨가. 덩크 찍고 나서 세레모니를 막 해버린겨.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이언 윌리엄스라고 르브론 제임스 이후로 가장 피지컬이 좋다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NBA의 불문율을 깼어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이기지 못할 점수차가 되면 마지막 포제션에서 이기고 있는 팀은 공격을 해선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팀이 5점 앞서고 있어. 근데 우리 팀 공격이야. 5초 남았어. 그럼 공격을 안 해요. 골 안 넣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기잖아. 근데 아주 간혹 한 시즌에 한 두세 번 정도 불문율을 어기고 마지막 시간에 3점을 쏴버린다든지 가서 레이업을 한다든지 하는 선수들이 종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이언 윌리엄스처럼 홈팬들한테 멋있는 덩크를 보여주고 싶어서 찍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오늘 27점 넣는데 3점만 더 넣으면 30점이다 해서 쏘는 사람도 있고, 평균 득점 내가 지금 2등인데 요거 넣으면 내가 1등 될 수 있으면 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많이 안 나와. 한 시즌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와.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 하승진 씨는 덱스 씨가 약간 불문율을 어겼다, 스포츠맨십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거기에 더해서 약간 가오가 상한 게 아닌가 요런 생각 조금 하긴 해요. 이것도 이제 NBA에 좀 있는데, NBA나 뭐 MLB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기싸움 같은 게 시작됐을 때 내가 좀 밀리면은 약간 밥 취급을 당합니다. 요거는 남성 스포츠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다 그런 것 같아. 그 순하다는 오타니조차도 머리 쪽으로 빈볼이 날라와도 홈관중들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막 제지를 시키고, 몸에 실제 맞는 공을 던져도 다음 나 내일 선발인데 너 맞출 거야 이러면서 농담하고, 이런 오타니조차도 팀원 중에 누가 자기한테 팝콘을 던지는 장난을 쳤을 때는 팝콘 줘보라고 한 다음에 걔한테 빡 뿌려버렸죠. 우리 모두 이제 남자들이 많은 사회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뭐 남중 남고라든지 군대라든지 한번 밥으로 인식되면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져요, 남초 사회에서는. 뭔지 알죠?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어. 고등학교 1학년이야. 반배정을 이제 막 받고 다들 약간의 기싸움을 하는 상태. 내가 이 반에서 싸움 몇 등쯤 할까, 이런 기싸움이 미묘하게 조금 있긴 해요. 뭐 이렇게 똥통 학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학교면 진짜 미묘하게 조금이라도 있긴 해요. 내가 이 남자 무리 안에서 몇 번째 정도의 수컷일까 하는 본능적인 그 서열 매김이 약간 있어. 이럴 때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는 X밥이 아니고 서열이 이 정도쯤은 된다라고 어필하고 싶어해. 그때 이제 뭐 뒤에서 툭툭 찌른다든지 아니면 어깨 같은 데를 팔뚝으로 한 대 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어깨를 팔뚝으로 한 대 쳤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이 새끼는 X밥인 거야. 그러면 다음에 얘보다 좀 더 약한 애가 와서 날 한 대 쳐. 그 다음에 좀 더 약한 애가 와서 한 대 쳐. 이걸 계속 참으면 이 새끼는 개X밥 되는 거야. 다 같이 뭐 회의 같은 거 하고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얘가 얘기하면 말 다 끊고 지나가고 이럴 때도 어깨로 밀치면서 먼저 지나가고 막 이런 짓거리들이 일어나.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 그것처럼 하승진 씨도 이번 미션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설 차례다 막 가오를 엄청 잡았어. 나만 믿어. 내가 이거 다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상대팀 도발도 엄청 했어. 야 들어와. 진짜 진심으로 들어와. 내가 다 상대해줄게. 이랬는데 덱스 씨가 어질리티와 덱스를 이용해서 나 순식간에 미션을 클리어 해버리니까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가오도 상하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화가 확 올라오는 게 보이더니 눈두덩이가 더 튀어나와가지고 눈이 막 안 보이는 상태까지 되더니 이 뱀새끼가 이러면서 옷을 잡아가지고 제압을 하니까 덱스씨가 옷을 벗어버리고 자꾸 이제 막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덱스씨가 확실히 이게 깡도 좋고 기술도 좀 있다고 느끼는 게 바로 클린치를 해버리더라고. 클린치를 하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때리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싱할 때 괜히 클린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때리기가 쉽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체중을 실어서 때릴 수가 없어서 데미지를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클린치를 걸어버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확실히 몸 쓰는 법도 알고 싸우는 법도 알고 영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클린치를 함으로써 나도 안 맞지만 나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굉장히 아마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옷을 벗어서 빠져나간 다음에 도망을 쳤다 이러면 덱스씨의 가오가 조금 상할 수 있잖아. 쫄아 보일 수 있잖아. 근데 덱스씨는 깡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바로 클린치를 안아버립니다. 허리춤을. 몸싸움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를 잡히면은 힘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승진씨 같은 장신들이 많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허리 잡히기가 쉽다는 거. 보통 비슷한 신장끼리 싸우면은 허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자세를 좀 낮춰야 되고 팔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굴이 오픈이 되고 얼굴을 쳐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키가 많이 큰 사람이랑 몸싸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하지만 허리 잡기가 쉽다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승진 씨가 물론 좀비 트립 그것도 하시니까 격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덱스 씨가 아마 허리를 잡을 걸 예상을 못 하셨는지 이제 엉덩이를 뒤로 안 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쉽게 허리를 잡혔고 허리를 잡고 나면은 힘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허리 잡힌 상태에서는 얘 때리기도 어렵고 넘어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덱스 씨의 스킬이 정말 뛰어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허리를 제압해야 여자를 제압한 거임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하승진 씨가 이제 NBA도 뛰셨고 농구 선수였고 거기에다가 센터였고 이러니까 센터에 농구하면 또 뭡니까? 하승진 씨가 또 00년대에 뛰었지 않습니까? 00년대까지는 아직도 센터의 로망 농구가 조금은 남아있을 때야. 왜냐면 샤킬 오닐이 존재해서. 지금 현재 2020년대 센터 농구라고 하면은 정정당장 1대1 포스트업 공격 너 한 번 나 한 번이 없어요. 90년대 농구였잖아. 샤킬 오닐하고 하킴 올라주원하고 데이비드 로빈슨하고 저기 누가 뉴욕의 그 킹콩 유잉 아저씨하고 나 한 번 포스트업에서 공 딱 받은 다음에 뒤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훅슛 쏘고 나 성공 너 해봐. 그러면 올라주원이 또 한 번 막 드림 페이크 써가지고 하고 약간 요런 로망 농구가 90년대까지는 아예 정석이었고 00년대까지도 좀 남아 있었어요. 2010년대 되고 이러면서 많이 없어졌지. 그래서 하승진 씨는 그때 정정당당 농구를 뛰던 시절의 선수여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약간 정정당당하게 자 지금부터 시작 하고 하는 걸 좀 예상하셨던 것 같아. 그에 반해서 덱스 씨한테는 내가 뭐가 느껴졌냐면 약간 남미 축구 선수 같다. 뭔 말인지 알죠? 축구나 농구나 뭐 다 비슷하긴 한데 특히나 축구는 굉장히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 얌생이 같이 해요. 뭔지 알죠? 특히 남미 선수들이나 뭐 사우디 선수들 막 이런 선수들 보잖아. 정정당당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얌생이 같이 해. 막 살짝 쳤는데 막 하면서 날아가가지고 헐리우드 액션도 하고 우리 편 이기고 있으면 누워가지고 시간도 나 끌고 코너킥 할 때 찰까 말까 네가 찰래 막 병도 하고 막 뭔지 알잖아. 패스도 이리 줄까 저리 줄까 안 줄 건데 막 이런 짓거리를 막 해. 근데 이게 잘하는 거잖아. 우리가 게임할 때 게임 진짜 X같이 하네. 이게 최고의 극찬인 것처럼 사실 축구나 농구나 이런 거에서도 진짜 얌생이같이 X같이 한다. 이게 진짜 잘하는 거잖아. 삶이 페이크인 새끼들이 있어. 아이 페이크에 턱 페이크에 어깨 페이크에 스텝 페이크에 그냥 모든 게 거짓말. 이 새끼는 숨쉬는 숨소리까지 거짓말인 새끼들이 있어. 근데 이놈들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정당당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검도 펜싱 뭐 이런 시합을 한다 칩시다. 서부국에서 그 총으로 이렇게 1대1 맞다이 뜨는 거 뭐 이런 거 등 서로 대고 있다가 10걸음 걷고 나서 뒤로 돌아서서 쏜다. 검도나 뭐 펜싱 같은 거 할 때 요이 스타트 하면은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아니면은 뭐 볼링이나 뭐 이런 거라면은 너 한 번 치고 나 한 번 치고 정정당당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피해 게임은 사실 스포츠가 아니잖아. 그것도 생존 게임 아니에요? 생존에 있어서는 정정당당 이딴 게 있을 리가 없잖아.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초식동물한테 야, 나 지금부터 너 잡을 건데 너 도망가. 난 이제 너 잡을 거야. 준비 시작.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최대한 얌생이 같이 뒤로 천천히 기어가가지고 어잉, 이게 야생의 사냥이잖아. 아니면 뱀끼 같이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게 야생의 사냥이잖아. 그럼 생존 게임이라면 당연히 이게 맞죠. 정정당당이 어딨어. 덱스씨는 나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상대를 방심하게 해놓고 상대가 방심한 걸 보고 그 틈을 노려서 그 찰나의 시를 보고 가서 팍 끊어버린 거죠. 얌생이 같이 해야지 당연히 그런 거 할 때는. 볶음밥 좀 정정당당하게 팔아줘. 야생이라고 새끼야. 흑닭 볶음밥은 사실은 야생 볶음밥이었던 게 아닐까? 복불복으로 누구는 단백질 많이 먹고 누구는 단백질 조금 먹고 이것이 야생 볶음밥 아닐까? 단백질 조금 들어있는 거 먹었으면 그걸 과연 누굴 탓할 수 있을까? 그게 네 실력인데? 야생 볶음밥인 거지. 누군가는 90g씩 먹었을 거야. 야생 볶음밥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까지 나왔을 때 내가 PD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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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하승진 캐스팅! Yeah! 했지. 너무 좋지. 이 정도 논란 너무 좋지. 하승진하고 덱스가 싸워. 너무 좋아. 예고편 이걸 어떻게 뽑을까? 기한 채로 편집해야 돼요. 내가 PD야? 하승진하고 덱스가 싸웠어. 진짜 풀기 상태로 편집합니다. 씨발 이거 예고편 뽑으면 난리 난다 이거. 이러면서 편집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좀 문제였어. 덱스씨가 이제 자기도 잡들이를 당하니까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럼 거기서 덱스씨가 갑자기 아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난 덱스씨한테 실망했을 거야. 덱스씨라는 캐릭터 그의 남자다움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거고 심지어 방송인으로서도 실망했을 거야. 그건 방송인이 아니야. 방송인이라면 덱스씨처럼 해야 돼. 덱스씨가 화가 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 그걸 들은 하승진 씨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이게 뭐 룰을 어긴 것도 아니고 쓰면 안 되는 무슨 도구 같은 걸 사용한 것도 아니고 타임아웃 중에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속여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빈틈을 노려서 그냥 했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하승진 씨도 사실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 관상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관상 1티어로서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관상 1티어에 들어가는 유형의 인간으로서 하승진 씨의 그 멘트에는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하승진 씨가 굉장히 영리한 분이시고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덱스 씨가 잡들이를 당한 다음에 아니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물어보니까 네 관상이 문제다. 이거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신저 공격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로 논쟁을 하다가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메신저 공격하는 거야. 인신 공격하는 거야. 거기에서 좀 실망을 했어. 덱스 말고 형이었으면 관상 얘기 못했어. 무슨 뜻이지? 동준아? 동준이 대답 잘해. 너 지금 차단 당하냐 안 당하냐 기로에 서 있다. 무슨 뜻이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긴 했어. 과연 덱스 씨가 아닌 서장훈 형님이 하승진 씨를 상대로 좀 얌생이 같이 게임을 이겼으면 그래도 하승진 씨는 그렇게 화를 냈을까? 서장훈 씨를 보면서 공룡끼네 이러면서 서장훈 형님이 뭐가 문제인데? 네 관상이 문제다.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과연 공룡 새끼네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들의 강약약강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 운동선수들 나 센 척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기보다 좀 잘하는 사람 혹은 자기보다 선배만 나오면 형님 아닙니다 형님 막 이렇게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나는 특히나 격투기 쪽이라면 난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이긴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맥그리거처럼 막 오지게 관종까지는 안 끌더라도 적어도 누구랑 하면 어떻습니까? 전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자신 있는데요. 정찬성 선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같은 게 정찬성 선수가 프로 격투기 선수고 챔피언 결정전을 2번이나 한 UFC에서도 최상위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호동이 형이랑 싸우면은 자기가 이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신감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악플을 받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닌 강요거든. 강제되거든. 우리나라는 겸손을 강제해 사람들한테. 아니 씨발 그러면 격투기 선수인데 강호동 형님 지금 50 몇 살인데 싸우면 진다 그러겠냐?
강호동 형님이 뭐 전성기도 아니고 심지어 씨름은 잡기만 잘하고 심지어 삿바는 잡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사실 뭐 씨름 선수들이 피지컬이 워낙 좋으니까 싸움을 잘하겠지. 근데 자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거는 그래플링을 걸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제압하기 위해서 걸러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레슬링은 태클을 걸어야 되고 유도는 옷기 싸움 같은 걸 해야 되고 근데 씨름은 잡고 시작하잖아. 근데 격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잡혀줘? 안 잡혀주려고 할 거 아니야. 심지어 거의 꾀댕이 벗고 하잖아. 딱 달라붙는 빤스만 입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씨름 기술은 격투기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거든. 근데 현역 선수에다가 세계 최정상급 선수인 정찬성 선수가 씨름 선수 출신의 50대 이제 더 이상 운동을 안 한 지 20년도 넘어간 사람한테 내가 이긴다고 말을 했다가 악플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 형님이 이기시죠 이러냐? 이랬으면 난 바로 영상 제작했다. 실망했다고. 강호동 지금도 등판 개쩔던데 뭐 쩔겠지. 골격이 좋으시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래도 이제 하승진 선수의 사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바로 하셨더라고. 저처럼 뭉기적거리지도 않고 뭐 기싸움 하지도 않고 사과 그냥 바로 박으셨더라고. 자기가 굉장히 못났었다. 내 잘못이다. 관상은 그리고 내 관상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하승진 씨가 약간 뱀 관상이시긴 하지. 그 나루토에 나왔던 걔 이름 뭐냐? 입에서 칼 나오는 애. 오로치마루 같은 느낌이 좀 있지. 그래서 사과는 그래도 화끈하게 잘하셨어.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실전 근육에 대해서